한국 정치계가 지금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과 4년 만에 일개 초선 의원에서 제1야당 대표로 올라선 인물 때문입니다. 아직 이런 돌풍은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건국 대통령으로부터 이미 확고하게 입증된 민주주의의 모델인 미국의 헌법을 도입하여 그것을 전제로 자유와 민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형성된 대한민국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드높일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진보라는 김일성주의로 위장된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말로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의 주장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국기를 흔들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이 정체성을 흔드는 여타의 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라는 말로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미 세워져 있고 이미 추구하고 있는 그 이념에서 벗어나는 일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누군가가 새로운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란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방법론이 있을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것 말고 다른 가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과거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보수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반국가 세력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장동혁 의원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당대표가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반민주적, 반헌법적 집단과 싸우지 않는 자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고 정당에 머물 자격도 없으며 싸우지 않는 자는 당에서 물러나라고 선언하면서 당권 도전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당내에서 좌경화된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을 혁신이라고 물타고 있는 자들을 인정할 수 없고 같이 갈 수도 없고 당내에 있어서는 안 될 자라는 선언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겠다는 강렬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극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서 폭력을 동반한 단체에게 주어지는 용어입니다. 민주당은 폭력으로 반국가적인 일을 벌였고 그것으로 실형을 산 사람들로 가득한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극좌정당인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가 그렇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게도 자유민주주의파, 자유시장 경제파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극우도 못 되는 것입니다. 일심만 지키려는 나약한 정당이고 의원일 뿐입니다. 그래도 극우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악한 거짓 전략일 뿐입니다. 물론 다른 개념이 많지만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극우라는 단어를 써가며 당내 분열을 일삼는 한동훈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자들에 의해서 극우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 오고 있고 그런 자들을 당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쳐오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인 당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이어오고 있는 국민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의 여자 대변인은 민주대한민국이라는 있을 수 없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분개하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한마디는 정말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위 보수로 여겨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싸움을 회피하고 말로만 무엇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폭행과 억압이 난무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도 언제나 묵과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도 거짓을 말하고 왜곡하는 일을 했어도 옳지 않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이기에 싸우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싸움이라야 가장 큰 사건이 나경원 의원이 소위 빠루라고 불리는 건설장비로 문을 부수겠다며 국회 문을 열라고 항의하던 그 사건이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일심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나라 지키라고 키워줬으면 싸워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렇게 나약해서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보십시오. 폭력과 독재와 거짓으로 일관하는 당에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일입니다. 싸워야 하고 다퉈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라고 뽑아준 의원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장동혁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무기력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탈피를 주장한 것이 바로 장동혁 의원입니다. 한동훈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방을 나오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봤더니 바로 장동혁 의원의 올곧은 정치행보 때문이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온 것을 마침 기자가 그 모습을 사진 한 장에 남긴 것인데 난감해하는 당대표 한동훈과 그를 등지고 문을 활짝 열고 나오는 당당한 장동혁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결과가 오늘의 당대표로 거듭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초선인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정치 전문 리포터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극적인 변신을 보여준 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저의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흥미로워할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1일 한국의 거대 보수정당 국민의힘 신년회장에서 한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당시 당 사무총장이던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열렬히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8개월 후 이 사람은 한동훈과 완전히 등을 돌리며 제1야당의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의 정치인 장동혁 대표. 그의 놀라운 변신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전직 판사 장동혁. 그는 2016년 무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파견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그를 알았던 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놀랍게도 그는 이념이 전혀 다른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출마를 꿈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장 판사는 정말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었어요. 민주당 쪽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었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한 정치 기자가 회상합니다. 실제로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민주당이 주도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보수정당의 강경 우파가 되었을까요? 전환점은 2020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판사직을 그만두고 정치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닌 미래통합당, 즉 현재의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후보로 나섰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판사 시절 마지막 주요 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그는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혹시 보수정당에서 공천받기 위한 포석이었나? 당시 이런 추측들이 나돌았습니다. 2020년 4월 대전 유성갑 선거구 한국의 전직 판사 장동혁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첫 정치 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베테랑 정치인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려 16.18%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당시 장 후보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의 바르고 합리적이며 상대방 의견도 잘 들어주는 균형 잡힌 중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패배한 상대방인 조승래 의원의 회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당시 통합당의 극우 이미지가 겹치면서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장동혁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중도적 노선으로는
보수정당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죠. 그로부터 2년 후 그에게 재기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정치는 냉혹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실패가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장동혁의 경우가 바로 후자였습니다. 2022년 6월 한국의 충청남도 보령과 서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동혁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습니다. 결과는 간신히 승리. 겨우 2.03%포인트 차이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의 호재를 고려하면 아슬아슬한 승부였죠. 흥미로운 것은 그의 국회 입성 동기들입니다. 같은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이 당선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인 그와 장동혁은 국회 입성 동기인 셈입니다. 당시 장 의원은 정말 쓰임새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깔끔한 외모에 뛰어난 언변, 특유의 친화력까지. 원내대표들이 모두 그를 중용했죠. 한 국민의힘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주호영, 윤재옥 등 역대 원내대표들은 모두 장동혁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기자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풀어주는 소통형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체제 순응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막는 연판장에 서명하며 중립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23년 말 한국 정치에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이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것입니다. 일개 초선 의원이 당의 실세로 급부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앞서 들려드린 그 유명한 삼행시가 바로 이때 나온 것입니다. 장동혁은 한동훈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공천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에 강하게 맞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던 이철규 의원과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갔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장 사무총장이 없었다면 한동훈 체제는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충실한 참모였어요. 한당 관계자의 말입니다. 하지만 총선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물러나야 했고 장동혁도 함께 사퇴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동반자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당대표로 당선됐고 장동혁은 그의 러닝메이트 격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해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20.61%라는 높은 득표율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장동혁을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날 밤 국회 본회의장. 한동훈과 장동혁은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18명만이 참여한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탄핵 정국에서 두 사람의 길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장동혁은 반대 의견을 보수했습니다. 탄핵 이후 치러질 대선은 필패가 뻔합니다. 지금 탄핵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장동혁의 논리였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이 언론에 포착됩니다. 당 대표실에서 나오는 장동혁과 그를 웃으며 배웅하는 한동훈의 모습이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장동혁의 표정이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장동혁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년여 동안 이어진 한동훈과의 동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친한계 내부의 결속이 깨진 것이라 한동훈 리더십에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의 분석입니다. 탄핵이 가결된 후 장동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기독교 단체가 주관하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중도적이던 정치인은 어디 갔을까요? 그 자리에는 근본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장착한 극우 정치인이 서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된 후에도 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에서는 반탄핵 입장이 가장 선명했던 김문수 후보의 총괄선 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목 놓아 부르짖던 그 절박함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캠프 합류 당시 그의 선언입니다.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단일화를 위해 김문수를 비판할 때도 장동혁만은 끝까지 김문수 편에 섰습니다. 그의 변신은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은 참패로 끝났습니다. 김문수는 꼴찌를 했고 장동혁도 함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대선 참패 후 국민의힘에는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장동혁이 당대표로 출마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은 명확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에 대한 강력한 응징, 그리고 한동훈과의 완전한 결별이었습니다. 결선에서는 자신이 보필했던 김문수와 맞붙었습니다. 승부를 가른 것은 한동훈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통합을 언급한 김문수와 달리 장동혁은 당원들의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을 적극 자극했습니다.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는 한동훈의 절절한 호소는 오히려 장동혁 승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마침내 장동혁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습니다. 일개 초선 의원에서 4년 만에 제1야당의 수장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장동혁은 39.82%에 그쳤습니다. 김문수는 60.18%였습니다. 강성 당원들에게는 어필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외면받은 셈입니다. 앞으로 전국 단위 선거에서 반탄핵, 극우 노선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비교적 자명해 보입니다. 한 정치 분석가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판사에서 정치인으로, 중도에서 극우로, 무명에서 당대표까지. 장동혁의 놀라운 변신 스토리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일 것입니다. 과연 그는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극우 노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까요?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깨어났습니다. 20대와 30대가 극좌 노선을 버리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계몽된 청년들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전교조로 길들여진 40대와 50대를 압도하고 미래의 간성으로서 우뚝 설 젊은 지지층이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장동혁 의원과 국민의힘에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 미래를 굳건하게 이어갈 자랑스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장동혁 대표가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단일 대우로 뭉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갈 것입니다. 인민민주주의도 아니고 민주 대한민국도 아닌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바로 그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이제 더 이상 독재 정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함께 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아름다운 나라를 김일성주의로부터 지켜냅시다.
오늘 전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정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